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북가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유지영 선생님께서 행복한 학습 생활을 위한 AI 해결사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십니다. 우리 유지영 선생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지영 선생님은 이화여대에서 AI 융합교육 석사학위를 또 취득하셨고, 또 EBS 쉽게 배우는 초등 AI, 또 세권 교재를 또 집필하셨고, 또 한국교원연수원 미래교육을 위한 AI 활용 교과 수업 마스터 연수 또 강의를 하셨고, 그 외에 또 여러 학교에 또 강의를 하셨고요. 또 캐리스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자문 및 개발위원 중이십니다. 그리고 또 AI 보조교사 교수 학습 모델 개발 연구 서비스 모델링 개발을 위한 현직 교사 또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KT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 컨텐츠 개발위원, 또 아이에답 수도권역 리더교원, 또 서부교육지원청 인공지능 기반 교육 선도교사단, 우리 2022년, 2023년 네이버 소프트웨어야 놀자 우수연구에 선정하셨던 또 이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또 이런 귀한 분이 이렇게 강의 오늘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선생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켰어? 네. 화면 잘 보이시는 상태이실까요? 네, 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연구에서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AI 해결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8차시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하여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과 관련된 PPT라든지 지도안 그리고 각종 프로그래밍 그런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공유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QR코드를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시면 제가 잠시 이따가 이렇게 찍으실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사이트를 저희가 구글 사이트를 개설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프로젝트 수업 개요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수업하시기 전에 주안점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전체 지도 주안점도 실어놨고, 차시별로 수업 자료도 다운받으실 수 네, 이렇게 전부 다, 네, 실어 놓았고, 혹시나 엔트리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튜토리얼 버전도 다 만들어 놨어요. 교사용과 학생용 버전에서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보시면, 엔트리를 미리 사용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게끔, 네,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PPT 글꼴이 깨지시면 조금 싫어하시고 나는 이 버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글꼴까지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네, 구글 홈페이지를 이용하셔가지고 네,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QR코드. 오, 네. 바로 이렇게 채팅창 채팅창에 명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이게 제가 바로 연결이 되는 것 보여드리면서 같습니다. 네, 채팅방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보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열립니다. 네. 저희 수업 시작 전에 주안점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학교 생활에서 조금 필요로 하는 AI 해결사를 직접 개발해 보겠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작한 8차시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초등의 경우에는 약간 유동성 있게 담임 제도가 더 크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고 뭐 여러 차씨를 끌어다가 8차씨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더 쉽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교 여건상 그리고 학생의 뭐 수준 뭐 이런 전체적인 뭐 기기의 음, 갖춘 여부 등을 따졌을 때 8차시 전체를 적용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시에 우리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AI 생각해보고 2, 3차시, 4, 5차시, 6, 7차시가 개발을 해보는 건데 이 중에서 한 개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혹시나 저희는 8차시 아예 다 못할 것 같고 2, 3, 4, 5, 6, 7차시 중에 개발만 해보고 싶다. 그래서 두 차시 정도만 쓰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또한 따로 버전을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선생님들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시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1차시는 전체 프로젝트의 계획을 세우는 차시입니다. 학습 목표는 교실 속 문제점을 찾아 AI 해결사 프로그램 제작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것이었고요. 도입 단계에서 일단 인공지능 활용 사례와 필요성을 탐색해 보기 위해서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해서 익숙한 시리라든지 빅스비와 같은 AI 비서, 그리고 AI에 자신의 사진을 학습시켜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래밍, AI 프로필 등 조금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사례들을 보여주고요. 이 사례들의 공통으로 적용된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도입 부분을 지나가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생활 속 문제점과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음을 알고 인공지능의 필요성과 연결되어서 그럼 우리도 교실 속 문제점을 AI를 활용해서 해결해 보자. 우리 AI 해결사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 라고 학습 목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 순서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활동은 총 세 가지로요. 첫 번째 활동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교실 속 문제점 찾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AI 해결사를 구상하고 결정하는 세 번째 활동으로 끝납니다. 활동 1에서는 활동 2, 3에서 할 활동을 위해 인공지능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못 매겼나 봐요. 네. 먼저 인공지능을 찾아라 퀴즈를 풀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인지 적용되지 않은 사례인지 구분해 보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첫 번째에서는 조금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쉽게 했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답을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저희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쯤 되면 애들이 알아서 아, 오른쪽이 인공지능이구나라는 것을 약간 눈치로 때려 맞춥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의 개념을 알아봅니다. 인공지능이 기술이 적용된 사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인공지능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측해 보게 합니다. 네, 이때는 아직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유도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면서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놀자 홈페이지에 탑재된 영상으로 수업 PPT 자체에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PPT에서 그대로 재생해 주시면 되게끔 다른 뭐 사이트를 안 켜도 되시게끔 최대한 편하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 후에 인공지능의 개념과 사례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학습지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것,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대체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학습할까 물어보고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음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먼저 머신러닝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머신러닝의 정의, 그다음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서 학습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저희가 뭐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서 이 연구를 진행한 것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놀자의 초등 수준에서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되게 영상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자주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막 찾는 것도 좋지만 뭔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있는 영상들과 데이터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에 대한 영상을 보고 딥러닝이란 무엇인지 학습지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활동 1에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서 안 다루면 뒤에 나올 활동 2, 3에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잘 못하더라고요. 또 인공지능의 너무 자세한 개념은 초등 수준에선 이해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 개념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거나 깊이 있게 다루진 않고 있고요. 그냥 영상을 활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다뤘기 때문에 혹시 적용해 보실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활동 2로 가서요. 교실 속 문제점 찾기를 합니다. 그냥 바로 교실에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불편했던 상황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바로 대답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또 일부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을 듣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먼저 잠깐 마음속으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고 선택 자료에 적어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태블릿 PC를 활용하실 거면 패들렛이나 젠보드에 적어보게 하시면 되고요. 태블릿 PC 없이 핸즈온으로 수업하시는 경우에는 허니콤보드나 포스트잇에 적어보시게 하면 됩니다. 이때 꼭 한 보드에 한 가지 상황만 적으라고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 여러 상황을 적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포스트잇을 추가로 받아가게 한다거나 허니콤보드를 여러 개를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활동 때문인데요. 그건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불편한 상황 떠올리기를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수업 적용할 때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선생님이 교실에 항상 계셔서 문제점이 없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을 했죠. 이럴 때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긴 힘들다. 그리고 선생님이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선생님 아프면 어떡할 건데? 막 이렇게 저는 말을 했거든요. 했더니 이런 식으로 뭔가 학생들이 문제점을 떠올릴 수 있게끔 순회지도 하면서 발문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대답을 잘 합니다. 보도에 불편한 상황을 적었으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칠판에 붙여서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은 저희가 포스트잇을 활용한 경우였어요. 비슷한 상황을 아래로 쭉 이어붙여 가지고 복도에서 뛰지 않기, 떠들지 않기, 물건 만지지 않기, 문단속 잘하기, 뭐 때리지 않기 이렇게 크게 5가지 용어로 정리를 해준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학급에서 적용한 경우였는데 보드판, 허니콤보드를 활용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보드에 문제 상황 하나씩만 적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분류를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 상황끼리 모아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활동 3번으로 정말 매끄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신 다음에 저희 PPT가 약간 렉이 걸렸네요. 네. 활동 3은 AI 해결사를 구상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별로 활동 2에서 나왔던 문제 상황 중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점 탑3를 토의를 통해 뽑고 학습지에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떤 기능을 가진 AI가 필요한지 토의하고 학습지에 적어보게 합니다. 이때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뽑아서 뭐뭐 해주는 AI 이런 형식으로 적어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허용적인 분위기를 그래서 조성해 주셔야 되고 혹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인공지능이 아닌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조금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주시거나 첨언을 하셔가지고 인공지능이 적용되도록 바꾸어서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우리 반 아이들은 이런 생각 떠올리기를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예시를 좀 들어주시거나 다른 친구의 몇몇의 발표를 듣고 시작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별로 토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실 속 문제점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기능을 가진 해결사가 필요할까?로 분리수거 기준을 안내해준 AI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발표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이 적었던 이런 학습지인데요. 생각보다 잘 적더라고요. 수업 시간 때 떠드는 것이라고 했더니 일정 소리가 넘어가면 경고를 주는 AI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리고 불 안 끄고 나갈 때, 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불을 꺼지게 해주는 AI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에너지 측면에서 뭐 이런 것도 해주고요. 뭐 생각보다 애들이 굉장히 잘 써서 제가 우리 아이들 제가 꽤나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똑똑하다라고 생각한 네, 계기였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각 모듬에서 구상한 AI 해결사 중에서 실제로 우리 반은 어떤 AI 해결사를 만들어 보면 좋을지 발표하게 합니다. 이때 그냥 무작정 이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서 문제점에 대한 공감 정도, 그다음에 엔트리를 저희는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엔트리의 구현 가능성 고려해서 발표해 보도록 안내를 꼭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다 못 만들 것 같은데요. 뭐 이거 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공감 정도를 바탕으로 어떤 AI 해결사를 만들어 보면 좋을지 발표해 보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그건 엔트리에 이런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엔트리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이건 엔트리에서 구현이 약간 어렵겠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발표를 들어본 후에 사실 이미 정해져 있긴 해요. 답정너이긴 해요. 저희가 만들어 볼 게 세 가지가. 그렇지만 답정너가 아니었다는 듯이 잘 선생님들께서 발문을 통해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엔트리 구현 정도를 따져봤을 때 우리 반 이렇게 세 개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알려주고, 이 이 세 가지가 당연히 답정너가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납득시켜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시된 모든 AI 해결사를 만들어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해결사를 고르다 보니까 이 세 가지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느낀 점, 활동 소감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목소리 크기 알림 AI를 만들어 보자고 차시 예고를 하면서 1차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2, 3차 시는 인공지능이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AI 해결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를 끝내고 나서 그 월요일에 수업을 했었는데 그 주 금요일에 2, 3차 시를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일주일 사이의 텀이면 아이들이 막 까먹지도 않고 꽤나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멀어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유동성 있게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차시는 어쨌거나 음성 인식, 소리를 인식하는 차시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나 노트북 사용이 필수입니다. 이는 교사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반 소음 측정기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용 컴퓨터가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마이크 인식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소리 측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소리 측정할 때 꼭 진짜 소리를 진짜 돌고래처럼 이렇게 샤우팅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 지르는 건 안 된다. 너희의 평소에 말하던 그런 목소리 크기로 말해 보아라. 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셔야 이렇게 귀를 네,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귀는 소중하잖아요. 네. 그리고 혹은 저는 그래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제가 썼던 방법은 이거였어요. 제가 쉬는 시간, 모든 시간 학생들의 목소리를 돌아다니면서 미리 녹음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니네 평소 목소리가 얼마나 적절한지 한번 측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저는 측정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시면 A 버전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까 이 수업을 개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께서 8차시 수업 모두 적용해 보시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하나만 골라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실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 버전은 8차시 수업을 모두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만든 버전이에요. 그래서 전 차시 상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반 소음 측정기 체험하기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B 버전은 1차시 없이 이 2, 3차시만 적용해본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거라서 수연이의 고민을 듣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PPT를 따로 다 제작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수연이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반 소음 측정기 한번 체험해보고 그런 거랑 비슷한 AI 해결사 만들어볼까?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동기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 제가 지금 꺼놓긴 했는데요. 잠깐 체험을 해보시면 이게 초등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초등 아이스크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툴킷을 보시면
대소음 측정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마이크를 꺼놓았는데요. 제가 이걸 풀고 얘기를 하면 바로 소리가 커질 거예요. 이게 타자 소리, 노트북이다 보니 타자 소리도 엄청 빠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민감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 네, 이걸 뭐 신호등으로 할지 뭐 이러는 것도 네, 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켜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 데시벨이 이렇게 측정이 되고, 제가 조금만 크게 말하면 얘가 바로 제가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인데 소리를 갑자기 지르니까 부끄럽네요. 네, 엄청 커지면서 원래는 여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민감도를 줄여놨잖아요. 그래서 이 민감도를 늘리실수록 제 소리를 빠르게 크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계속 경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보시면 애들이 되게 생각보다 민감도가 중간에만 있어도 이렇게 금방 보통이라 그러고 조용히 하라고 경고를 하니까 선생님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시끄럽나 봐요. 이렇게 되게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제 활동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만들어 보기 전에 인공지능이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음성 데이터, 소리 데이터의 정의, 음성 인식의 정의, 그다음에 음성 인식 단계를 영상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보는 것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후에 교사가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PPT를 참고하여 부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나오는 개념인 파형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PPT, 지도안에 모두 실어 놓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는 교사용 설명이라서 지도안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읽어보시고 수업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활동위에서 AI 해결사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계획에 앞서서 아이들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욱더 친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반만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합니다. 작년 저희 학급 아이들은 6학년 2반이어서 제가 다육이 반으로 이름을 지어줬었어요. 이렇게 다육이 반으로 지어준 이유는 다 같이 함께하는 6학년 2반이란 뜻도 있었고, 사막에 던져놔도 잘 살아남아라 라는 의미로, 네, 강하게 살아남으라는 의미로 다육이라고 지어주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은 꽤나 단순해서 선생님 저희 반은 이미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따서 다육이 보시라고 하자라고 했고 제 이름이 유지영이다 보니 뭐 제 분신도 나왔고 애들이 저한테 정쌤이라고 많이 불러요. 지영을 빨리 발음해서. 그래서 뭐 정희쌤 분신이다. 정희보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저희 반 아이들은 뭐 2, 3차시, 4, 5차시, 6, 7차시마다 매 차시마다 이름을 다르게 정하셔도 되고 저희 반 아이들은 선생님 다육이봇 1호, 2호, 3호로 이렇게 정해요. 라고 해서 이름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1, 2, 3호를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면 왜 인공지능이 필요한지 절차적 사고를 해보도록 합니다. 절차적 사고를 해본 후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 또한 뭐 애플이든 뭐 삼성에서든 계속 발전시키려고 계속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람의 목소리만 추출해서 인식하도록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기술 발전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정도의 수준까지 구현할 수 없다,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는 엔트리로 진짜 간단하게만 만들어 볼 거고, 이거는 정말 정확한 막 프로그래밍이 아니니까 이걸 너희가 체험해 본다고 생각해라 라고 미리 안내를 합니다. 특히 2, 3차 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차시라서 저희가 최대한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애들 맞아요. 저거 변하면 좋아해서 막 소리 지릅니다. 네. 그래서 미리 꼭 안내를 해주시고요. 저처럼 미리 녹음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활동지를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요. 블록 앞에 순서대로 번호를 써서 배열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했고요. 문장이나 숫자가 필요한 칸에는 저희가 이렇게 엄청 길게 빈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서 넣어보도록 했습니다. 특히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그 실과 코딩을 6학년 때 저희는 실과 코딩을 시작하는데 실과 코딩을 많이 시켜놓기도 했고 또 교과서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엄청 뭘 많이 시켰었어요.
코딩이든 인공지능이든. 그래서 이런 기기를 굉장히 잘 다뤄서 잘했지만 보통의 아이들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활동 2번은 모든 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활동지를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됐었습니다. 번호를 앞에 써서 넣고 이렇게 필요한 말들을 넣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심화 학습지인데요. 코딩 진짜 빨리 하는 학생들은 활동 3에서 이거 만들어 보라고 하면 선생님 다 만들었어요. 를 진짜 5분 만에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체 활동 시간일 때는 소리 크기 몇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쉬는 시간일 때는 몇으로 할 거야? 기준 다시 잡아봐. 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말도 달라져야겠지. 전체 활동 시간이랑 쉬는 시간으로 상황이 바뀌었잖아. 라고 해서, 네, 이렇게 심화 활동지도 따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활동 3에서 아이들이 활동 2에서 학습지를 작성했잖아요. 그 학습지를 바탕으로 실제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캡처 하나하나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학습지만 보고 바로바로 만들 수 있게 엄청 상세하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만들 수 있게도 해줬고, 그다음에 또 잘하는 아이들 또래 교사 시키기도 했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순회지도 해주면서 코딩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같이 해주고, 이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학습지만 보고 만들고 못하는 아이들만 제가 봐줄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그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만든 AI 해결사 프로그램 공유하고 활동 소감 나누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팁은 엔트리 학급방에 공유할 줄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서 소개해 드릴 때 튜토리얼 링크 학생용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튜토리얼 링크 들어가셔서 그대로 누르라는 대로만 누르면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네,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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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가 난리가 났네요. 네, 이게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네,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열심히 막 코딩을 하고 있죠. 학습지 보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 열심히 네. 저희 반에 이렇게 김일성에 꽂혔던 학생이 있어가지고, 뭔만 하면 김일성 얼굴을 넣고, 네. 뭔만 하면 김일성이 말하게 하고, 네. 이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경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캐릭터 같은 것들도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넣어보도록 했거든요. 아주 개성이 뚜렷한 아이들이죠. 네. 아주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유하고 나서 저희는 이렇게 동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다 댓글을 달게 했어요. 한 사람당 3명 이상 댓글을 달아라라고 말했고, 뭐 농담 봄인가 뭐 이렇게 하고 왔네라고 한참게 말하는 거 뭐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느낀 점을 네, 이렇게 공유하도록 네,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그 상하게 알맞은 크게 목소리를 내도록 안내해주는 AI 해결사 한 선생님들 실력이라면 한 10분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제가 사오차 씨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사오차 씨 소개해 드린 다음에 제가 아마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오차 씨 프로그래밍 시작하면서 같이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6, 7차시 설명해 드리고 만들어 보고 8차시 윤리차시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네,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만들어 보고 4, 5차시 설명하는 것까지만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엔트리 아이디가 있으실까요? 제가 미리 만들어 오시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디에 안내를 해야 할지 몰라서 안내를 하지 못하고 혹시나 없으시다면 네,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실제로 만들어 보고 보실 따라 하실 수 있게끔 네, 천천히 만들어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또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들 2, 3차시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나 엔트리 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일단 모든 블록을 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아이들에게 배경 아무거나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캐릭터라든지 배경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캐릭터는 그대로 사용하고요. 배경만 교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서 난 교실을 너무 찾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교실이라고 치시면 진짜 많은 교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요거를 선택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얘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크기로 설정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인공지능 블록 사용해 볼게요. 여기 인공지능 탭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탭에 들어가셔서 저희 아이들은 사실 모델 학습하기를 사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초등 수준에서는 모델 학습하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블록으로 다 사용하려고 했고 이 모델 학습하기 같은 경우에는 6, 7차시에서 네, 6, 7차시 정도 되어야 적용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2, 3, 4, 5차시 충분히 애들 적응한 다음에 그래서 2, 3차시는 이 블록이만 사용합니다. 저희가 이번 차시에서 사용할 블록은 읽어주기랑 아래에 있는 음성 인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블록이를 눌러와 주세요. 근데 혹시 너무 빠르거나 못 따라오시면 저한테 채팅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거나 더 느리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작 버튼으로 가셔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올게요. 저희 학습지를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습지에 보시면 이런 란이 있어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휴. 네. 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세 번째 보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다라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는 실제로 코딩 시에 먼저 실행하여 말소리에 따른 소리 크기를 미리 써놓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단계 코딩할 때 숫자가 몇 이상이어야 시끄럽다고 할지 정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 기준의 목소리를 정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 혼자 말했을 때는 이 코딩 프로그램이 소리 크기를 몇으로 측정해 주는지, 모든 친구들과 말했을 때는 모두가 다 같이 시끄럽게 말했을 때는 어떨 것 같은지 저희가 상황별로 측정을 해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코딩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누르고 한국어 음성 인식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흐름에 가셔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오시고 생김새에 가셔서 안녕을 말하기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흐름에 가셔서 2초 기다리기를 가져와서 붙여주세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다시 가셔서 마이크 소리 크기라는 블록을 이 안녕 탭에 대신 넣어주시고 요거 정도는 1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작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줌이랑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안 뜨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제가 줌을 음소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다시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작하기를 눌러더니 마이크 버튼 뜨는 거 보이셨죠? 그게 한국어 음성 인식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한국어 음성 인식하기의 기능은 이 소리를 측정하기 위한 기능은 아니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인식한 음성 보이기 보이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한 것을 여기에서 문자로 얘가 말할 수 있도록 코딩할 때 주로 이 코딩 블록을 사용하긴 해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아이들은 선생님 사실 이거 측정하는데 이거 한국어 음성 인식하기 이 블록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알아차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맞아, 네 말이 맞고 인공지능이 지금부터 인식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면 좋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블록을 추가하는 거지 네 말처럼 꼭 없어도 돼. 라고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그냥 말하면 언제 이게 지금 내 목소리 인식하는 거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니네 목소리 인식할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마이크 소리가 뜨고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제가 줌에 연결돼서 숫자가 뜨지 않는데요. 마이크 소리 크기를 말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이크가 다 돈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할 때마다 소리를 측정해줘요. 33, 25.6875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혼자 말했을 때의 평균적으로 목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 5번 정도 측정해 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친구들별로 토의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해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전체 친구들 다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자 계속 제가 그래서 전 지문을 미리 줬어요. 네, 국어책 지문을 주고 이거 계속 읽어. 왜냐면 애들은 갑자기 자, 모든 친구들 얘기하세요 이러면 선생님, 저 할 말이 없는데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국어책, 그래, 이때다. 너네 책이나 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지문을 주고 그걸 계속 중얼중얼 읽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끼리 말할 때, 그리고 전체 학생이 모두 말할 때, 이럴 때 크기를 다 재서, 네, 이렇게 측정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소리 크기를 다 측정을 했으면 직접 만들어 보아야겠죠. 그래서 이건 잠깐 떼놓고, 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한 번 더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측정해주는 그런 기계를 만들 건데요. 선생님들 흐름에 가시면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 2번 가져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개는 여기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쪽 기다리기와 반복 중단하기도 미리 가져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기도 가져와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 일단 마이크가 연결되었는지 아이들 먼저 확인하게 해야겠죠. 이거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연결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고 아니라면 연결하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저희는 지금부터 인공지능에 보시면요. 여기 10초 동안 한국어 음성 인식하기도 있고 되게 뭐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요. 엔트리 읽어주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가져올 거고요. 그다음에 생김새에 가셔서 안녕을 몇 초 동안 말하기. 이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세트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5번 정도 사용할 건데요. 이 보라색 블록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코드 복사 붙여넣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5번, 총 5개가 되도록 4번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다육이 보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자기를 먼저 소개하게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상황에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를 내도록 안내해주는 AI 해결사 다육이 봇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했고요. 이게 저는 한 7초 정도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서 이렇게 7초로 바꿔줬습니다. 음, 실제로 이렇게 2개를 같이 쓰는 이유는요.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니까 진짜 인공지능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읽어주기를 가지고 오면 이 화면에서 이 노트북 자체 내에서 인공지능이 소리를 내서 읽어주거든요. 요 말 자체를. 그래서 소리로도 듣고 싶다고 했고 선생님 혹시 저희 반 애들은 정말 약간 저는 감동받았던 게 선생님 청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화면에서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럼 화면에서도 보여주게 해주자 라고 해서 이 말하기 블록까지 같이 넣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상황에 알맞은 의 목소리를 내도록 할 때 AI 텍을 써널리고 싶다. 혹시 잘 들리셨나요? 네, 좀 뒤에서 들려서 작게 들리긴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도 뜨고 이렇게 소리로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인공지능 가시면 이렇게 이거 목소리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거는 아이들 너무 장난칠 것 같아서 안 하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빠르게 말하게 할지, 그다음에 낮게 말하게 할지 높게 말할지도 설정하게 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더 자율성을 주시고 싶다면 이 블록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했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하고 연결되지 않았으면 연결하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판단할 수 있게 마이크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저희 반 애들은 그냥 다 마이크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만 쓰더라고요. 굉장히 쿨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마이크가 연결됐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블록 아까 만들어놨던 거 넣어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도록 멘트를 짭니다. 그래서 한 3초 말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한국어 음성 인식하기. 제가 이거 아까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했지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요 멘트를 넣은 거였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러고 마이크 버튼이 나오면 아, 지금 얘가 인식하기 시작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애들이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를 네, 계속 반복하기를 그 아래 넣어주시고 만일 뭐뭐라면을 바로 붙여서 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판단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큰 거를 네, 왼쪽이 더 크도록 한 이 부등호를 가져와 주시고 마이크 소리 크기가 뭐 몇 이상이라면 이제 경고를 해야겠죠. 지금은 수업 시간입니다. 소리를 10보다 낮도록 더 작게 말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10으로 했지만 아이들이 측정한 숫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2초 정도는 기다리고 계속 재측정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2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마이크 소리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고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마이크 소리가 10보다 작아서 잘 지켰다. 그러면 선생님과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군요. 훌륭합니다. 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반복을 중단합니다. 사실 이 반복 중단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애들이 선생님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군요. 훌륭합니다. 라고 한 번 하고 나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렇게 반복 중단하기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이 10이 넘었을 때는 아이들이 소리가 큰 거라서 이제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경고를 줘야 되니까 그런 거지만 잘 지키고 있으면 경고를 그만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 중단하기를 한 거였고 만약에 이 반복 중단하기를 없애시면 애들이 작게 잘 지키고 있는데도 선생님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군요. 훌륭합니다. 선생님과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군요. 훌륭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중단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10초 있다 다시 측정하도록 뭐 10초 기다리기를 넣으시던지 이런 식으로 변형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시작하게 하셔서 측정하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선생님 저 옆에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 거에서 자꾸 시끄럽다고 한다고 저 조용하다고 막 이렇게 또 말하고 네, 뭐 굉장히 아이들이 엄청 즐겁게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거 저장해서 저는 자기 반 번호 이름으로 쓰게 했어요. 이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저장해서 학급방에 공유해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어려운 게 있으셨나요? 굉장히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2, 3차 씨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코딩을 다 하셨으면 학급방에 공유하게 하시고 댓글로 서로 동료 평가하게 해주신 다음에 수업을 끝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4, 5차 시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놔가지고. 네, 4, 5차 시 설명해 드릴게요. 4, 5차 시는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AI 해결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A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전차 시 내용 상기에서 결정한 AI 해결사 떠올려 보고요. 지구촌 불고기 행사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교실에 이런 지구촌 불고기 행사를 우리가 왜 하는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지금 지구가 아프니까 지구가 아파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유도를 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실에 아무도 없을 때 자동으로 전등을 꺼주는 AI 해결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도입을 진행하고요. 어, 이때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건 이거입니다. 저희 많은 학교에서 모르겠어요. 모든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자동 센서 등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그다음에 나오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이런 자동 센서 등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뭐 이미 선생님 저희 화장실에 이미 그런 장치 있지 않나요? 그럼 그것도 인공지능이에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서 저희는 이 설명을 넣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자동 센서 등이 아닌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는데요. 선생님들 자동 센서 등이 사실은 인공지능 아닌 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적외선을 이용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움직임을 포착하는 방식을 기본 원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을 때 얼마 후에 꺼지는 이런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도 꺼지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화장실에 오래 있었다. 그러면 제가 움직이지 않고 오래 있으면 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움직임을 포착하는 거라서 사람이 아닌 뭔가 벌레라든지 동물이 움직여도 반응해서 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 센서 등을 이용한 것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만 인식해서 사람이 없으면 꺼지고 사람이 있으면 켜지는, 그래서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켜져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B 버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연이의 고민을 듣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지구촌 불고기 행사 살펴보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A 버전, B 버전이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학습지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특히 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에 관련해서는 픽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픽셀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미지 인식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저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픽셀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추가로 PPT도 많이 넣어놨고 선생님들 지도안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흥미로워하고 인식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잘 받아들여줘서 잘 이해를 해줘서 굉장히 우리 반 생각보다 똑똑해 라고 생각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두 번째에서는 활동 2, 3차 시처럼 똑같이 AI 튜터 이름 지어주고요. 그다음에 모든별로 사람의 유무에 따라 전등을 제어해주는 AI 해결사 프로그램 계획해보자라고 하면서 절차적 사고를 해봅니다. 근데 이거 절차적 사고를 했을 때 1, 2, 3단계는 이미 엔트리에서 다 해놔서 데이터 수집은 필요 없다. 우리는 바로 프로그래밍 해볼 거다라고 미리 안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학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된 버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무에 따라서 전등을 제어해주는 AI 해결사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만든 AI 해결사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동 소감을 이렇게 나눠봅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 학습지를 스티커 버전으로 만들까 아니면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렇게 그리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리게 할까로 했었는데 이걸 다 그리게 하려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최종 버전에서는 아까 제가 2, 3차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번호를 써서 넣어가지고 필요한 말과 숫자만 넣을 수 있게 변형했어요. 그래서 최종 버전이 가장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버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보고 제가 앞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같이 해줬고요. 그다음에 각자 잘 만드는 아이들은 다 학습지 보고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서로 공유를 하고 여전히 또 김일성 등장했고 네, 곰돌이 등장했고 뭐 이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4, 5차 시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건 다다음 주 수업할 때 같이 해볼 테니까 그때는 꼭 엔트리에 가입하고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 50분이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유지영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뭔가 질문하고 싶은 점, 또 나누고 싶은 점, 또 이런 거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말씀하시기 부끄러우시면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현주 선생님께서는 강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수업에 대한 소감 좀 나눠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우리 홍성영 선생님께서 프로젝트로 구성해서 하시는 점이 참 멋있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계속 좋은 강의 감사하다. 이렇게 수업 감사하다. 또 많은 감사의 말씀 이렇게 하시네요. 좀 저도 되게 이렇게 저부터 좀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일주일 텀으로 해도 기억을 이렇게 잘하고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이렇게 잘 해냈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고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툴킷에서 데시벨 측정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저는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서비스도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잘하는 친구와 잘 못하는 친구들 간에 이렇게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심화학습지 해서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참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평가 이 부분도 참 선생님 너무 정말 훌륭하고 저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활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권경희 선생님께서는 훌륭한 강의와 자료 공유까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영신여고 김준호 선생님도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라고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전영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선생님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생각이 참신하고 학습 내용도 알차다. 또 김보숙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인상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잘 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당근과 책찍을 주시면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상이 네. 적절합니다. 네. 네. 오창석 선생님 또 학생들이 이제 복받았다. 멋진 강의 감사하다. 그리고 늦게 참여했지만 자료 공유 다시 해 주실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미 또 강의해 주셨네요. 네. 또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티키타카가 머릿속에서 그려졌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활동지 한 땀 한 땀 기획해서 만드신 건가요? 대단하세요라고도 해 주셨고 또 저는 또 엔트리도 손코딩이 되는구나. 활동지를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더 질문은 없는데, 선생님 혹시 이렇게 오늘 좀 강의해 주시면서 소감이나 느낀 점 있으실까요? 뭐 2주 뒤에 또 한 번 더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네. 또 오늘 느낀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개발할 때 네, 활동지도 적용해 보고 다시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한 3-4번 거쳤던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저희 아이들은 사실 시범 대상인 거지만 선생님들은 바로 적용해서 완벽하게 수업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개발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미 적용해 보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슈가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줄 수 있고 이렇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아니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앞에서 사실 제가 뭔가를 몰라서 당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편이어 가지고 음,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최대한 수정 보완하고 해서 최종본을 드린 건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2-3 차시, 4-5 차시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6-7 차시는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한 거라서 중학교 선생님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화 버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은 제가 약간 걱정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수업이 재미없으실 수도 있을 거고 '아이들에게 적용하기에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다 잘 들어 주시고 너무 네 좋다고 해 주셔서 제가 또 오늘도 또 에너지를 받고 네 감동을 받으면서 '다음 활동을 또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의사결정 트리, 또 엑셀로 데이터 넣어서 분류까지 하신다고 하니 정말 참 기대가 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서울 북하자초등학교 유지영 선생님께서 한 주간 더 이어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동안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지영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되세요.